네, 안녕하세요. 형의 잔소리 김형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재테크, 그중에서 상가 투자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상가 투자 처음 왕초보일 때, 전혀 모를 때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부동산을 여러 번 가서 친해진 다음에 좋은 물건이 나오면 급매로 사는 방법이 가장 아주 기초면서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.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어떤 상가, 그러니까 상가의 위치에 대해서 좀 그 몇 층이 좋은가, 몇 층의 장단점, 뭐 층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오늘 얘기할 층은 제가 맨 위층, 맨 꼭대기 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왜 갑자기 꼭대기 층이냐? 최근에 이제 며칠 새 그 장마철이라 비가 아주 많이 왔잖아요. 며칠 동안 오고 오늘도 또 오고 뭐 거의 장마철입니다. 끝나지가 않은 모양이에요. 근데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평소에는 오지 않던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누수가 생겨가지고 건물에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. 내가 상가를 맨 위층 상가, 그러니까 분양 상가가 있죠. 뭐 10층짜리 큰 상가인데 한 층이나 뭐 한 칸 정도를 우리가 이제 분양을 받아서 상가주가 되잖아요. 그 중에서 이제 맨 꼭대기, 맨 위층의 상가를 살 경우에 장단점, 뭐 주의할 점 이런 거에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맨 꼭대기 층이 장점은 있어요. 장점은 뭐냐면 거의 이렇게 쪼개서 매입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층으로 한 층 전체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맨 꼭대기 층에는 주로 이제 층고가 넓고 그리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뭐 스크린 골프라든가 실내 스포츠, 헬스클럽, 피트니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스포츠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오죠.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전체 층을 넓은 면적을 다 쓰고 인테리어에 아주 수억 정도까지도 적게는 뭐 1억이지만 많게는 뭐 5, 6억 들이기도 해요. 아니면 또 큰 식당이라든가 뭐 뷔페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. 이게 시설업이라고 하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들어올 때 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잘 나가질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또 기대할 수가 있고, 임대료도 비쌉니다. 단점은 한번 나가면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제 새로 임차인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고요. 또 임차인이 이제 들어올 때 그 인테리어 기간, 그러니까 렌트프리라고 하죠. 렌트프리 기간을 좀 많이 해달라고 좀 졸라요. 우리는 이게 넓기 때문에 100평 이상 되기 때문에 200평 되기 때문에 최소한 2달, 석 달, 넉 달 좀 길게 잡아달라 이렇게 많이 딜을 합니다. 건물주, 상가주랑. 근데 또 그걸 또 거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몇 달 동안은 임대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죠. 렌트프리를 주다 보니까. 인테리어 기간이 길어서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시간의 포인트입니다. 뭐냐면 그 맨 꼭대기층에 누수 현상이 많아요.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이제 그럴 때 건물일 경우에는 이런 게 별로 없죠. 근데 보면은 이제 아주 중심 상권이라든가 지은 지 오래된 곳에 보면 한 10년 이상 되다 보면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각종 하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. 근데 가장 이제 흔한 게 바로 그 옥상의 누수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 지을 때는 이제 그 방수 처리를 잘 하고 또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가 새거나 무슨 누수 현상이 생기진 않아요. 근데 10년 이상 지나고 노후화되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 거기에 했던 그 어떤 방수 처리라든가 또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상이 생겨서 누수가 생기는데 가장 타켓이 되는 가장 잘 일어나는 곳이 바로 꼭대기층입니다.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이 생길까 싶었는데 제 주변에 보니까 되게 많아요. 이번에 비가 와서 피해를 보는 곳이 상당하더라고요. 예. 이게 노후화된 건물들이 있죠. 다 10년 이상 된 건물인데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 되니까 가봤더니 밤새 비가 내리고 아침에 출근했더니 물이 막 떨어져 있고 여기저기서 물이 새는 곳이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임차인하고 이제 상가주랑 갈등이 생기는 거죠.
이걸 또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살 때는 이제 전 주인에게서 산 거죠. 새로운 상가주가. 근데 모르고 샀다가 나중에 이제 임차인이 여기 비 새는데 이거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, 뭔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, 뭐 창틀에 뭐가 생겨가지고 틈이 벌어져가지고 물이 샌다,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 트러블이 나중에 생기기도 해요. 아니 전주인하고 할 때는 왜 그걸 다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왜 내가 새 주인이 됐는데 하필 왜 나한테 뭐라 그래, 건물주라고. 근데 또 이제 건물주 상가주한테는 그걸 해달라고 이제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또 안 해주기도 애매하고. 옥상 같은 경우에는 좀 낫죠. 옥상 같은 경우에는 공용 그 공간이기 때문에 관리회사가 있어요. 큰 건물이나 뭐 그 분양 건물 같은 경우에. 그래서 관리회사랑 또 얘기를 해가지고 대부분 관리회사가 그것을 이제 보수하고, 다 이제 그 비용을 부담하는데, 하여튼간 이게 쉽진 않습니다. 워낙 이제 한 번에 그 누수가 생기면, 누수라는 게 상당히 그 잡기도 어렵고, 오래 걸립니다. 그거를.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, 또 보수하고, 그것을 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상당히 그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만만치가 않아요. 정말 그 누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. 여긴가 하고 뜯었는데, 하고 나니까 아니야, 또 새. 그럼 저긴가 해가지고 또 배관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야. 방수가 문제인가? 배관이 문제인가? 창틀이 문제인가? 그리고 누수 업체마다 오는 곳마다 다 원인을 다르게 얘기해요. A 업체는 여기니까 여기를 해보겠다. 그리고 다 뜯어내고 했는데 또 새. B 업체를 부르면 아닙니다. B 업체는 여기라고 해요. 그래서 여기를 또 뜯어내고 부쉈는데 또 안 돼. C 업체는 또 다른 원인을 얘기해요. 근데 또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,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쌓이고, 임차인은 또 장사 안 된다, 뭐 장사에 영향을 갖다가 막대하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, 앓는 소리 하고.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꼭대기층의 그 상가를 매입할 때는 상당히 그 유의를 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. 주변에 뭐 이렇게 다른 부동산도 여러 군데 돌면서 혹시 저 상가에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가 이제 보수 쪽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, 그리고 이제 그 매입 전에 관리 사무실에 가서 관리소장 만나보고, 여기 혹시 뭐 위에 꼭대기층에 뭔 일 있었냐, 뭐 보수하거나 그런 적 있었냐, 뭐 누수 같은 거 있었냐, 하자가 있었냐 또 물어봐야 되고, 또 다른 뭐 1층이나 뭐 2층 이런데 이제 뭐 식당이나 뭐 편의점 같은 데서 슬쩍 물어볼 수도 있고. 하여튼간 이 하자가 많은 그 맨 위 꼭대기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,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인다. 아무리 봐도 나는 이거 낡은 건물의 꼭대기층이라 좀 찜찜해 할 때는 그 계약을 할 때 미리 그 단서 조항을 하세요. 몇 개월 내외에 누수라든가 뭐가 생기면 이거는 내가 절대 책임 안 질 테니까 전주인이 책임지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진다는 어떤 보장을 해달라고, 이거를 계약서, 매매 계약서에 꼭 단서를 달아놔야 됩니다. 단서 조항이 없으면 또 나중에 애매해요. 구두로 한 거로는 소용이 없거든요. 단서 조항 딱 깔끔하게 표기해가지고 달아놓고 도장 다 찍고 해야 나중에 덤탱이 맞는 일이 없습니다. 자, 맨 꼭대기층.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게 뭐 하여튼간 문제가 터지면 정말 골치 아프고, 또 내가 부동산 초보라서, 상가 투자 초보라서 당하고 난 다음에는 막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전주인하고의 문제, 임차인하고의 문제, 또 관리회사하고의 건물 관리회사 그쪽하고의 문제,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. 돈도 돈이지만 이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하고 자칫하면 이제 상가 투자가 싫어지는 거죠.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. 나는 재테크 진짜 싫어. 다른 거 할 거야. 주식 할 거야. 땅 할 거야.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항상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보 상가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맨 꼭대기 위층을 매입할 때는 주의를 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영상 올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형의 잔소리 김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